자,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지금 PC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켜지고 있는데 켜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좀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그 나눠준 교재들 혹시 PC에 다운 받았나? 요 DC5 페이지가 DC5 페이지 엑서사이즈 두 번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할 건데, 띄워놓고 할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영문 교재란 말이야. 이게 이제 조광수 수석이 2013년도에 그 독일 그 지멘스 본사에 가가지고, 비른베르크 가가지고 2주간인가 배워서 온 거야. 2주였나 배워서 온 건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놨었지. 그 유튜브 링크를 준 거였고, 그 유튜브 링크에 이제 엑서사이즈 1번을 오늘 하겠다고 한 거거든. 그 엑서사이즈 1번이 어떤 그 단선도를 가지고, 단선도에 그 전기 기구를 가지고 계전기를 선정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일단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긴 할 거야. 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지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업무를 이제 하진 않겠지. 계전기를 선정하는 업무는 안 할 건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계전기를 선정하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야 이제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켜줘야 되는데 계속 이러네.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지? 교육하기 전에 이런 거 헌준이 형이 그 영상 한번 봤어? 영상 소리는 그냥 흘러간 그러구나. 오늘 봤구나. 알겠구나. 천천히 들어야 되는데. 근데 아니, 솔직히 나도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집중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야. 진짜 뭐 10,000원 준다고 해도 동영상 보면서 공부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내가 원래는 저기 앉아서 하면 편한데, 이렇게 얼굴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한 명씩 눈 마주치면서 해야 그나마 좀 집중도 되고 질문도 좀 하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동영상 링크를 드리는 거는 이제 뭐 그 내용을 다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요런 걸 하는구나 정도? 그 정도니까, 뭐 굳이 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가랑비에 옷 젖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버스야. 교육버스. 그 교육버스가 계속 운행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운행을 하면은 시간 될 때마다 그 버스를 타라고. 그래서 와서 이제 내가 계속 출석부를 주고, 출석부에 체크를 해놓고 해서 할 때마다 풀 거거든. 그럼 얘를 빅시면은 이번에 들어왔으면 이게 뭐 몇 번째 강의를 했는데, 자기가 한참 지나서 바빠갖고 못 들어왔는데, 내가 몇 번째를 들었다 하면 이제 출석 보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 될 거고, 나중에 그게 이제 좀 더 발전해가지고 뭔가 수준이 높아지고 나서, 그 뭔가 좀 뭘 이루어야 되겠다, 뭐 좀 더 빡세게 이제 뭐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 시험을 보던가, 뭐 어떤 오픈북을 하던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나는 최대한 놀면서 이렇게 즐겁게, 실제로 뭐 우리가 딕시를 진짜 실무에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빠서 못 들어왔고, 지금 그래도 우리가 뭐 전환배치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회사에서 하는 업무, 그러니까 딕시를 통해서, 허준영이 같은 경우는 딕시를 나중에 많이 쓰게 되면 좋거든. 딕시를 알고 보호협조를 하면 더 좋은 게, 뭘 찾아볼 때 딕시 여러 가지 찾아보는 방법이 좋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배우면 좋으니까. 나는 하여튼
참가해 주셔서 고맙고, 이제 PC가 거의 다 켜지고 있어요. 드디어. 자, 근데 좀 늦다. 이상하게. 많이 되고. 이게 뭔가 한계까지 온 거예요. 계속 내가 이거를 포맷을 해야 된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뭔가 지금, 이거 진짜 심각할 정도로. 야, 이렇게 늦었어. 왜 그러지? 저것 때문에. 외자 같은 쓰시는 거 있어요? 아니. 왜? 컴퓨터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외장은 있어. 이태라. 오늘 해야지. 오늘 하고 해야지. 자, 됐습니다. 심하겠구나. 이 핑계로 내일은 못하겠는데, 내일 휴강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어플리케이션 노트 강의인데, 쪽지로 그냥 수강식 하면 되죠. 쪽지 회신 주면 돼. 자, 쪽지를 드리면 되죠, 이제. 너 아까 쪽지를 주면서 해서 좀 겁나는데. 설마 쪽지를 또 이러려고 좀. 카톡으로 자, 쪽지로 가요.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빨리 더 그럴까? 너무 저녁이라서 하나 일단. 자, 봅시다. 자, 잠깐만. 그럼 방금 이제 저한테 준 그 링크를 열어봐요. 그 유튜브, 아니, 선생님 뭐라 그래요? 웹브라우저에서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은 그 C프로텍 5 컨피그레이터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화면처럼. 자, 이 화면을 열어놓고, 카톡으로 다 공유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얘기하시고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컨피그레이터에 들어가면 컨피그레이터를 할 수 있는 이 화면이 나오고, 이 컨피그레이터 스타트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스타트까지 눌러놓으세요. 스타트까지 눌러놓으면 여기 이제 그 엔터 프로덕트 코드를 해서 프로덕트 코드를 치는 것까지 나와요.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남기성 팀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가 되죠. 지금 이제 엔터 프로덕트 코드를 하는 거고,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2013년도에 우리 직원들 2명이 그 독일에 가서 그 계정 클릭을 갖고 온 것을 이제 이렇게 17개의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우리가 5번을 오늘 내가 한다고 했는데, 엑서사이즈 1을 한다고 했는데, 이 엑서사이즈 1은 다 보기는 5분짜리지만 다 보기는 그렇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교재가 딕시5 베이직이랑 엑서사이즈 2개인데, 베이직 내용이 되게 많아요. 베이직 내용이 300몇십 페이지나 되고, 이 내용은 대부분 뭐냐면 이 내용이
이 계전기의 하드웨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통신 카드는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뭐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딕시 예전에 이제 여기 2013년도에 나왔을 때 그 예전에 4세대 계전기,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건 5세대 계전기. 지금 저 뒤에 보면은 그 약간 그레이색으로 되어 있는 게 4세대 계전이고 약간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5세대 계전이에요. 그래서 그 4세대 계전기는 딕시4라고 부르는 걸로 했고 그 5세대 계전은 딕시5로 부르는 걸로 했는데 요거의 구성 같은 거가 이제 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딕시5는 PLC를 따지면은 스텝 티아 포탈이라고 안준영 씨 티아 포탈이라고 알아? 티아 포탈 몰라? 그 우리 신선희님 그 우리 지멘스 PLC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나? 우리 회사에서 지멘스 PLC는 디바이스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스텝 7용 옛날 거야? 스텝 7용이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런 그 용어들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우리가 전문,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면 좋거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준영 씨한테 내가 얘기한 건 C 프로텍 4가 그 스텝 7 PLC의 프로그램의 라이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멘스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프레시 PLC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거에서 기능을 좀 빼가지고 계정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텝 7 PLC 라이트 버전이 딕시4였고 그 티아 포탈이라고 이제 걔도 완전히 구조가 바뀌어서 티아 포탈의 라이트 버전이 딕시5 구성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나는 우리가 티아 포탈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옛날 거 같은구나. 그래서 지금 그 딕시5 베이직에 있는 것들을 좀 배우고 나서 엑서사이즈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딕시5 베이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재밌게 할지는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어떤 걸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냐면은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거는 먼저 오늘은 어떤 것부터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딕시라는 프로그램을 다 배워가지고 그 계정기에다가 실제로 넣어가지고 요 엑서사이즈 뭐 26번이나 28번처럼 뭔가 수행을 해서 실제 넣는 것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요 엑서사이즈를 따라가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단 해봐야겠지. 왜냐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배워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려면 이제 복습도 좀 하면서 실제 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실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계정기 안에 있는 내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통신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로직에 대한 내용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면서 할까 지금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엑서사이즈 1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요 녹화본을 보면은 요쪽 화면을 요쪽을 보면은 잘 안 보이죠.
그거네요. 그리고 보면은 계정기를 선정할 때 단선도를 딱 그려놓고 단선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이제 파악할 거냐 뭐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단선도를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진 않죠. 단선도를 폈어요. 단선도를 피고 이 계정기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QB1, 그 다음에 QA1, 그 다음에 CT 3개, 그 다음에 PT가 2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BI가 몇 개 필요하고, BO가 몇 개 필요하고, 뭐, 요런 거를 선정을 하라는 내용으로 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게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격을 먼저 정하죠. 가격을 먼저 정하고, 계정이 500만원짜리를 맞춰. 뭐, 계정이 1000만원짜리로만 밖에 안 돼. 그런 식으로 먼저 정하는 게 먼저지. 물론 이제 시방서에는 그런 식으로 안 나오지만,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우리 회사에 의뢰를 하는 사람들은 지멘스를 고정시켜 놓은 경우가 많긴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가려고 하죠, 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선도를 가지고 정할 때는 보통 뭐만 보냐면, 이렇게 요, 뭐 10% 팔배하고 50, 50에 50에 50개 25 요것만 해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충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풋을 요쪽을 다 받을 거냐 말 거냐는 돈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원래는 하면 안 좋지. 뭐든지 다 감시하는 통신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인풋을 다 받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제 비싸지잖아요. 인풋 10개짜리가 인풋 20개짜리 가격 차이가 한 1.5배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정기가 보조자를 하나 보여주면은 하이닉스를 할 때 하이닉스가 지금 증설을 계속 하고 있고 용인 공장이 지금 용인에 공장이 새로 생기면서 앞으로 30년 동안 아마 한 여기서 이렇게 대수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한 2만 대에서 3만 대 정도의 그게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이게 계속 증설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표준 도면이라는 표준화 작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자료가 그 자료인데 154 2만 그 다음에 2만에 6,600 이렇게 따라서 여기 보면 케이스 1, 2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표준 케이스 1, 2, 3, 4, 5, 6을 한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BI를 좀 많이 받으니까 15개, 13개짜리. 근데 이때도 실제로는 이 계정기가 4세대 모델 때는 25를 써야 돼서 25 쓰는 모델이 BI비가 많아서 쓴 거지 실제로 우리가 5세대를 하면서 11개, 8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세대 계정기에서는 BI비는 다 11개, 8개로 동일하게 됐어요. 우리는 먼저 BIBO부터 확정을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계정기가 예전에 4세대 때는 계정기가 모듈형이 아니었어. 계정기가 모듈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본체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하나씩 끼울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 4세대 때는 저 뒤에 있는 계정기 있는 저만한 무게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큰 게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너리 인풋 아웃풋을 늘리려면 보드가 아예 커서 설계 나오는 거 만들었다는 거죠. 허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사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두고 또 하나를 새로 줘야 되고 5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 있는 거를 추가해서 주신다는 말씀. 그 말이 맞는데 모듈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듈이 이렇게 있잖아. 모듈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모듈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요게 모듈이야. 요거 모듈 하드웨어라고 해서 이렇게
모듈 뭐 IO 201, IO 202, 203에 따라서 CT가 따로따로 붙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골라 쓰는 거야. 모듈이 열 몇 개가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요 1220 같은 경우에는 통신하는 미스카다 팀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거는 요 1220 같은 통신 전용 모듈이야. 그래서 여기 전원이 따로 들어가고 카드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저렇게 쓰는 경우가 이번에 처음으로 샤인 프로젝트 33KV 87B라는 87B 모델을 할 때 이걸 썼어. 왜냐면 프로세스 버스라는 걸 썼거든. 안주정 씨 프로세스 버스 뭔가? 나중에 배우자. 프로세스 버스라는 게 뭐냐면 통신으로 전류 전압을 왔다 갔다. 전류 전압은 케이블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근데 통신으로 그 전류를 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줄 때 시간이나 받을 때 시간을 동일하게 맞추고 뭐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거든. 이게 완전 이제 미래 기술이랑 마찬가지야. 그 하드와이어링,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나 전압을 주는 하드와이어링을 줄여버리고 다 광통신을 깐 다음에 통신으로 모든 걸 주고받는 세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컴팩트해지고 그 다음에 그 교체가 쉽고 관리하기 쉽고 그리고 돈은 좀 적게 들려나? 그 결과적으로는 디바이스가 작아지니까 돈도 작게 들 수도 있겠지. 그런 쪽으로 가게 돼서 이런 모듈형을 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모듈형 여기 익스펜션 모듈이라는 이게 이제 베이스 모듈이라고 부르고 익스펜션 모듈이라고 부르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면서 우리가 늘리면은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4세대 계정기에서 늘릴 수는 아예 없게 돼 있었어. 왜냐면 디바이스가 딱 그 큰 거는 몇 개짜리 뭐 해봐야 요 사이즈 이만한 거가 끝이야. 근데 지금은 모듈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옆으로 붙이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되냐면 여기 그림 있지만 이거에다가 여기다가 요만하게 하나 더 붙여. 계정기를 이렇게 하나 더 붙이는 거야. 그러면 그건 완전히 통신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PLC에서 그런 거 하잖아. 그 인터포징 판넬 써가지고 PLC에다가 다 넣는 그런 거를 할 텐데 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계정기 하면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싹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전류전 그 다음에 얘한테 통신으로 전류도 다 줘버리고 전압도 다 줘버리고 프로텍션도 한 번에 다 되고 그래서 얘한테 CT를 얘 하나하나 끼운 다음에 만도감이 설치되어 있거든. 만도가면 판넬에 차단기가 8개인데 얘 하나를 설치한 다음에 차단기는 8개인데 계정기는 1개야. 근데 우리 좀 큰일 나.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지멘스는 그렇게 만들었어. 지멘스가 지향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에서. 얘들은 이제 막 하드웨어로 먹고 안 살겠다 이거야. 하드웨어 개발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이걸 한 대로 자기들이 비싸니까 한 대 달아놓고 차단기 8대를 프로텍션 할 수 있게 만드는 제어. 10대를 하나의 하드와이어링으로 다 일단 찍어야 돼요. 아니, 여기 여러 개니까 네. 이거 하나가 차단기 1, 이게 하나가 차단기 2, 차단기 3, 차단기 4가 돼. 베이스 하나마다. 베이스는 프로텍션 좀 하고 BI, 인풋 아웃풋 요걸 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거든. 근데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우리 경쟁사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아예. 그렇게 하면 괜히 비싸게지만 하고 수익이 안 나잖아. 근데 지멘스는 그렇게 만든다는 거. 그런 거 보면 놀랍지. 자신감이 나. 나는 1등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죠. 그래서 그 하이닉스 모델은 이렇게 11개짜리, 8개짜리 모델명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7SJ82라고 해가지고 P1J4014이라는 게 있고 7UT82에서 P1F37244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파는 게 이거야. 7SJ82에 P1J376이야. 이거를 아까 우리가 홈페이지 나오는 거 한번 쳐볼까?
P1J 3764 나오죠.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P1J 3764라고 한 거가 요 교재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숏코드라고 부르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숏코드라고 해가지고 P1J 3764라고 썼잖아. 그리고 밑에 있는 롱코드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 많아. 근데 롱코드는 사실 롱코드 우리가 외우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 롱코드를 자기들만의 어떤 법칙으로 숏코드로 바꿔놓은 거지. 그래서 숏코드를 치면은 자동으로 롱코드가 있고 숏코드가 중복되진 않는 거지. 그래서 숏코드에 이런 어떤 그 사양, 바이너리 인풋 11개, 바이너리 아웃풋 9개, 그 다음에 CT 4개, PT 4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카드는 이더넷 플러그인 모듈 포지션 2 포트에 플러그인 모듈로 일렉트릭 이더넷 카드가 꼽힌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정이 한 대를 그 세팅하는 견적을 낼 수 있는 걸 만든 거고, 보통은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보통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업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 히스토리를 찾아가지고 여기 뭐가 들어갔었지? 그러면서 코드만 가지고 견적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견적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가보면은, 자 앞으로 볼까? 처음부터 다시 컨피그레이션을 다시 눌러볼까? 컨피그를 다시 눌러보면 디바이스랑 파트랑 덱시파일이랑 펑션 익스텐션이라는 개념 4개로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디바이스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나타냈듯이 우리 교재에서 얘기했듯이 원래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맞아. 교재 우리가 베이직 교재에 보면은 BI는 몇 개를 쓸 거고 BO는 몇 개를 쓸 거고 스위치는 몇 개니까, 그리고 하이스피드 BO는 바이너리 아웃풋은 스탠다드 아웃풋이 있고 패스트 아웃풋이 있고 파워 아웃풋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를 어떻게 쓸 거냐,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CT는 몇 개가 필요하냐, PT는 몇 개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는 몇 개를 할 거냐, 더블로 할 수도 있고 하나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더넷 모드버스도 하고 618하고 하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LED는 몇 개를 할 거냐.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37624로 한 거는 LED가 8개밖에 안 되거든. 근데 더 많이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미리 정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견적을 내는 방법을 표준으로 여기서 설명을 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디바이스 누르면은 얘가 안내를 해주게 돼 있어. 좀 너무 똑똑한 걸 바라지 않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컨피그레이터로 넘어가서 어떤 걸 선정할 건지 모르거든요. 먼저 우리가 오버커런트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일단 여기서 들어갔을 때 그 하이텍은 지멘스 대리점이고, 지멘스에서 판매하는 유형의 계정에는 뭐가 있는지 여기 쭉 나오는데, 유니버셜 디바이스, 오버커런트, 라인, 목탁, 제네레이터, ADA, 부스 프로텍션, 베이 컨트롤러, 펄스 레코더, 퍼렐링 디바이스, 머징 유닛, 하이스피드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나는 여기에 있는 걸 다 아는데, 요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금요일날 하기로 한 고역조 교육 때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허주정 씨 유니버셜 디바이스가 뭔지 알겠어? 유니버셜 디바이스는 요 밑에 있는 오버커런트, 라인, 모터, 제네레이터의 기능을 하나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진 않았어. 왜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원하거든. 카탈로그를 만들 때 이건 오버커런트 릴레이야 이렇게 카탈로그를 만든다. 그리고 그 오버커런트 릴레이에 맞는 인증을 받아.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산 비용이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바이스야 이렇게 하고 만들어 놓고는 얘는 오버커런트도 되고 라인 프로테이션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돼.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스톡 장사를 스톡 영업을 하는 거야. 하이텍 싸게 줄 테니까 유니버셜 디바이스 100대 사나 싸게 줄게. 이거는 이거 오버커런트 팔 수도 있고 라인으로 팔 수도 있고 다 돼. 유니버셜을 사.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바이스가 안 되는 거는 트랜스포머 프로텍션. 트랜스포머 프로텍션 왜 안 되냐면 CT가 2개 들어가요. 허준현 씨 CT가 왜 2개 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변압기의 양단에 CT를 걸어가지고 변압기 양단에 전류를 다 받아야 돼요. 87만 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워징 유닛이나 하이스피드나 이런 건 안 되는 건 특수 계정이기 때문에 펄트 레코더는 그 베이에 있는 데 전체에서 이제 전류를 받아야 돼요. 자, 넘어봅시다. 베이가 베이가 그 차단기의 판넬 하나를 얘기해요. 피더 하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TL이라고 그러는 거는 타이 라인이라서 TL이라고 그러고, 타이라고 그러는 것도 연결되니까 그냥 타이 묶는다고 그러잖아. 타이라고 그러고, 인커밍 뭐 그런 건데, 이 베이는 그런 개념, 그냥 인커밍도 베이고, TL도 타이도 베이고, 다 베이지. 차단기를 얘기해요. 지하에서. 나도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찾아봐요. 근데 보통 그걸 배려해. 차단기 쪽, DS를 배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DS랑, 그러니까 GIS의 그 구조물 자체를 배기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내가 알아봐야죠. 근데 지금 볼까? 네. 구역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내가 아까 얘기한 이거 한 세트 묶고. 보통 베이 컨트롤러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 베이 컨트롤러라고 부른 거에는 보호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구분을 했었어. 처음에 개발될 때 보호 계정이 따로, 컨트롤러 따로. 그러니까 제어를 하는 컨트롤러 따로, 보호 계정이 따로, 메타 따로. 근데 메타랑 보호 계정이는 구분되는 게 맞거든. 왜냐면 메타는 고전류에서 그 포화되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아주 작은 저전류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미리암페어. 그러면 그 미리암페어를 측정하는 CT가 아주 고전류까지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엄청 커져야 되겠을 거야. 그래서 보통은 10A 이하에서 포화돼 버리거든. 근데 포화돼 버리면 보호 기능용으로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보통 메타 따로, 그러니까 계전기에서 아주 저전류를 측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메타 따로, 계정이 따로 쓰는 거고. 그래서 CT도 예전에는 메타용 CT 따로, 계정기용 CT 따로 썼는데 지금 그것도 흥미해져가지고 CT 하나에 계정이 달고 메타 달고. 근데 컨트롤러도 옛날에는 보호 계정이 따로, 컨트롤러 따로 달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제어하는 게 무섭고 그러니까 제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보호 계정에 사람들이 만지기 싫어하거든요. 계정기만 만지고 그러면 되게 싫어해. 활성 상태에서 작업버섯 끊어야 근데 제어는 막 만지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따로 달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신 있지. 그냥 하는 거지. 이중화 시킨 다음에 2개로 그냥 해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버커런트에서 넘어가면은 여기 안내해주는 게 여기 있어. 7S 8호 같은 경우에 8호를 누르면은
자세하게 보게 하는데, 여기 있다. 컨피그레이션 어시스턴트가 있어. 컨피그레이션 어시스턴트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치면 돼. 자, 인풋이, 뭐, 예를 들면 인풋을 많이 받고 싶어. 20개짜리를 하고 싶고, 출력은 제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단기랑 DS랑 ES랑 있다고 쳐봐. 제어를 많이 하는 거는 차단기 하나, DS 두 개, DS 두 개겠지. 그 다음에 ES 두 개일 수도 있어. 그렇다면 5개거든? 그럼 모노프 절정 하나씩이니까 10개가 필요하잖아. 제어만. 그럼 거기에 프로텍션, OCR, OCGR, UVR, 영유적 10개면 이것도 20개가 돼. 그 다음에 CT는 보통 4개니까 4개 하고, PT가 보통 4개. 이렇게 해가지고, 넥스트를 누르면은 뭘 하라고 지가 얘기해 주는 거죠. 지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 근데 여기에 지금, 이건 화면이 없는 거를 내가 추천해 줬네. 이게 이렇게 하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또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자. 자, 다시 백을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7SA82를 많이 쓰니까 7SA82로 하고 8을 누르고 넥스트를 누르면은 그 밑에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특히 8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거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숏코드라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그 숏코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한 거고, 여기서 지금 이 화면에서 U1부터 U5까지의 인풋 아웃풋의 차이, 개수 차이랑 하드웨어 차이가 있거든? 하드웨어 차이가. 근데 보통은 이 하드웨어 차이에서 우리는 싼 거를, 좀 저렴한 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보통 U1은 PT가 없어서 잘 안 쓰고, U2도 PT가 없어서 안 쓰고, U3를 많이 선택하게 되겠지. U3를 많이 선택하게 되고, 이 U3의 하드웨어에다가 이제 펑션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계정기 안에 그 돌아가는 기능을 펑션 포인트로 해가지고 몇 개를, 그러니까 펑션 포인트가 많아서 돈을 많이 지불해요. 펑션 포인트가. 하드웨어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요 화면까지. 요 화면까지 나오면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여기서 통신을 설정하려면 여기 노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통신을 여기 안 돼요. 밑에 가면 베이스 모듈, 포트가 노 모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통신 모듈을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 많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4세대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5세대를 하면은 딱 보면은 뭐가 뭔지 알아. 근데 5세대를 처음에 접한 사람은 이걸 보면은 USART AB 1L이 뭐야? 이런다고. 근데 여기 뭐 설명이 나오네. 설명이 있게.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지금 이제 오늘 영업부에서 안 들어왔는데 이거를 항상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프라이스 리스트라는 거야. 프라이스 리스트라고 2019년 이후에는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 이후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간단하게 좀 미리미리 정해놓고 가격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부터 다 문의해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팔 수 있는 하이텍에서 지멘스를 대상으로 팔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이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계정기는 요만큼이고 나머지 전부 통신이야. 여기 보면은, 근데 통신인데 PLC는 없지. PLC는 없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 서브스테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쪽은, 통신 RTU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 프로그램 쪽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파워 퀄리티 앤 메저먼트 쪽은 메타랑 트랜스듀스 쪽이 있고, 그 다음 액세서리 쪽에는 통신 카드나 뭐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 가격이 나와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7S 8이야. 그러면 이렇게 먼저 이거는 이게 얼마고 이거는 이게 얼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얻으려면 적당하게 요 S3, S2 정도를 선택해갖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 가격을 가지고 이제 얼마를 마진을 남겨야 되는지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리스트로 안 하고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아예 등록해가지고 그쪽에 연락해서 이렇게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죠. 아예 코드를 주면 걔들이 가격을 주는 상태로 엮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참 불편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견적내던 그쪽 그 시절만 해도 하루에 만약에 의뢰를 받으면은 한 30분 안에 대응을 해줬는데 지금은 받으면은 지멘스에 다시 보내가지고 걔네한테 해서 다시 받은 다음에 거기서 가격을 하고 내야 되니까 일이 늘어지는 거죠. 맞죠? 네. 그런 부분이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지금 요런 그 프라이스 리스트에 나온 내용들 이거는 가격을 모르더라도 한번 뭐뭐가 있는지는 좀 알고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우리 팀 애들도 몰라. PR 팀 애들도 몰라. 이런 구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뭐가 틀리냐면 760 하루에 어떤 투와인딩 베이직이 있고 투와인딩 베이직 REF가 있고 1.5cp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네. 1.5cp 어플리케이션은 뭐지? 이렇게 하게 되거든. 1.5 차는 방식에 쓰는 어플리케이션 할 때는 돈을 이만큼 내는데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걸 보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영업부에서 숏코드를 주면은 그 숏코드를 가져와가지고는 파일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 파일도 만들 때도 예전에 있던 파일을 복사해갖고 만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정체돼 있지.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다기보다는 그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레시피를 그대로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더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4세대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만약에 4세대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탠다드랑 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베이직 해갖고 베이직 기능은 요만큼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기능을 쓰려면 스탠다드라는 걸로 해서 아예 사야 돼. 근데 지금은 이런 개념이 아니야. 지금 5세대 계정기는 어떤 기능이, 이 X 표시 기능이 하나 되냐 마냐를 가지고 포인트를 얻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준영이가 나중에 보호계정기, 보호협조가, 보호계산서를 꾸미는데, 여기 기능 하나를 더 넣어야 돼. 뭐 67을 더 넣는다고 하면은, 계정기 부서에 물어봐요. 근데 네가 물어보기 전에 딕시를 할 줄 알면은, P1F 37623에 그런 포인트가 몇 개인데, 포인트가 몇 개인데, 지금 몇 개를 내가 기존에 준 게 OCR, OCGR, UVR, OVR이니까 5개밖에 안 냈네, 안 났나를 딕시를 보면 알수 있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딕시를 한번 펴볼까? 네. 5세대 딕시를 한번 열어봐. 성격이 나처럼 나올 거거든. 근데 아마 남수석이나 허준영 같은 경우는 옛날에 CFC 했던 거 있지. 그거 열어. 그거를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예준이랑 없을 거니까 내가 2주에 준비 시켜줄 테니까 오늘 내가 보고만 하고. 내가 지금 나중에 이제 다 9.9로 다 통일을 하려고 하거든. 9.9로. 9.9로 지금 이제 9.8을 깔아놨잖아. 9.9로 통일을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이제 무슨 파일을 만들면은 이제